그 가운데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몇몇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오늘 논란인데요.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북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다시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8년 남북관계를 열었던 것처럼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어게인 2018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9년 8월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아달라고 매우 거칠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축소해서 하게 됐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국과 미국이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약속을 깼구나라는 거. 급기야 평양과 서울에 남북 대사관 역할을 하는 연락사무소 2개를 두자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제안입니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앞서서 2명의 윤건영, 홍익표 의원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자,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 요청에도 하게 돼서 북한이 약속을 깼다라는 발언이었다면, 김두관 의원은 그보다 한 달 더 나아가서 이 기회에 평양과 서울에 각각 남북의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하자라는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박범계 의원은요, 우리는 참 좋은 대통령을 보유한 국민이다. 지난 2년간의 평화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안주했다라는 국민들의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걱정과 우려와는 다소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북한 문제 전문가인 김수경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평양과 서울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각각 하나씩 두자. 조심스럽지만 지금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박범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2년 동안 너무 평화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부분도 저는 좀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핵실험한다고 했을 때 전투 배낭을 사야 되냐, 엄마들 사이에서 걱정도 엄청 했었거든요. 예.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냐. 근데 사실 2년 동안 그 평창 올림픽 이후부터는 좀 그런 걱정에서는 좀 자유로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도발로 지금 저렇게 공동연락사무소가 다 폭파가 되고 아주 대놓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하나, 서울에 두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남한 사람을 평양에 보내고 북한 사람은 서울에 와가지고 서로 외교 관계처럼 지내자는 건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지금 국민들의 정서에게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발언들 보면은 너무 이게 한미 워킹그룹, 미국에 너무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열심히 못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건 어쨌든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해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인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초점을 미국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도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사실 한미가 되게 공조를 해서 지금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지, 이런 상황에서 미국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별로 이렇게 반갑게 들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김두관 의원의 제안,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서울에 하나씩 두자. 만약에 어찌어찌 잘 돼서 평양과 서울에 하나씩 지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네. 상황이 또 바뀌어서 북한이 그것도 폭파하면 어떨 건데요? 그럼 우리 국민의 혈세가 또 수백억이 낭비가 되는 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의 대사관 역할에 연락사무소를 두면은 북한에서 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인식이 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되고요. 상식의 기준과 관점에서 봤을 때 상식을 벗어난 발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까지 감행할 수 있는 엄중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하나씩 실현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2018년, 어게인 2018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장밋빛 환상에 기대서 우리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북한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고요. 그 2년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조금 전에 김여정 부부장 발언도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약속에 관한 얘기 자꾸 합니다. 북한을 거듭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던 약속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에서 했던 판문점 선언의 약속이 있고요. 그해 9월에 평양에서 했던 평양에서의 평양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대한민국이 깬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깼거든요. 우리는 약속 다 지켰는데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예. 두 번째로 9.19 군사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발,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기도 했고, 그럼 도대체 이 약속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한 수가 또 물어보게 되는 건, 아니 도보다리 회담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평양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북한과 국민들께 얘기하지 못했던 또 다른 약속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요건 추측이에요. 추측이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의혹과 물음에 대해서 거듭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권의 핵심 실세 의원이나 정부는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정치적 행동을 이어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식의 관점이 아니라 이게 평양과 서울의 연락사무소를 두자고 얘기하는 이런 상식의 관점에서 어긋난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 북한 문제에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봉 교수님 어떠세요? 먼저 김두관 의원 아이디어처럼 짓는다면 짓죠. 근데 너무 비싸게 지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싸게 짓자 이번에. 네. 컨테이너 이런 걸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민심 얘기를 하셨는데요. 왜 한국 사회 민심만 생각합니까? 북한 주민의 민심도 생각해 줘야 되고 최고전엄의 심정도 저희가 헤아려 줘야 되는데 두 개를 지으면 김여정 부부장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더 화를 낼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문에서는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단단히 각오를 해둬야 될 것. 그리고 13일에는 멀지 않아 쓸모없다 그랬어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그 다음에 터뜨렸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싫어하는 걸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짓는다면 북한에서 지금 왜 우리랑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우리랑 약속을 안 지키고 우리를 왜 이렇게 자극하느냐 그러는데 왜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두 배나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좀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이 맞지 않는다. 사실 상당수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 혈세 700억 원 투입된 이 두 개의 건물이 날아가는 장면을 보고 이 책임을 어떻게 북한에게 물을 것인가 이에 대한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엇일까와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권을 중심으로 삐라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락사무소를 짓자는지 이에 대한 결이 다른 발언들과 관련해서 지금 패널 개인들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